개장 전 74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8월 1일 금요일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체크해보겠습니다. 2025 세제 개편안 공개 실망감 속 한국 증시 시총 116조 원 증발입니다. 자, 8월의 첫 거래일.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가 3.8% 하락, 코스닥도 4% 밀렸죠. 양시장 4월 7일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건데요. 이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날은 외국인 매도세 환율도 변동성을 보이는 등 투자 심리는 전반적으로 결코 좋지 못했는데요. 내후 외환 안팎으로 시장 변수들이 좀 있었죠. 주요 아시아 국가들 중 우리의 낙폭이 특히 깊었다는 건 내부의 제조, 세제 개편 실망감이 사실상 크게 작용했다는 뜻으로 섹터별로 봐도 세제 개편 실망감에 특히 지주사, 금융주들의 낙폭이 깊었는데요. 대신증권 7% 넘게 하락 마감했고요. 지주사 중에서는 HC현대가 10%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장의 가장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세제 개편안, 주말 사이에도 큰 회자가 됐기에 이미 어떤 내용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간략하게만 좀 짚어보자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강화가 됐고요. 증권거래세 인상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이 됐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요건이 기존 예상보다 조금 까다로워졌고 적용세율도 기존보다는 높은 최고세율이 35%로 책정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분석도 확인해 봐야겠죠. 홍콩계 증권사인 CLSA는요. 자, 일부는 국회를 거치며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심리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KB증권도요. 그간 상승의 주요 동력이 정책 기대감이었기에 당분간 매물 소화 과정은 불가피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나증권은 다만 조정은 도약의 기회라고도 진단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기회인지 좀 살펴볼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 하나증권은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봤고요.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2%밖에 없으나 이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해당 기업들은요. 일단 배당 수익률 3%의 배당 성량 40% 이상인 기업 중에서는 롯데지주, 드림텍, 제일기획 등이 있고요. 배당 수익률 2%의 배당 성량 25% 이상인 기업으로는 나이스 평가정보, LG 그리고 KT와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걷어들인 세수로 지원을 해주는 업종들, K문화 콘텐츠, 해운 방위산업 등의 전략산업 등등등 여러 세제 지원 항목이 신설된 분야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다시 큰 맥락에서요.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일정들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최종 확정안이 아니라 8월 14일 입법 예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 의결과 정기국회 제출까지 아직 단계가 남아있고 이 가운데에서도 수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시장 반응과 함께 남은 절차들 함께 주시해보시죠.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일 무버들도 빠르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한눈에 보는 글로벌 마감 통해 확인해 본 것처럼요. 주말 사이 나온 고용 지표는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7월 수치뿐만 아니라 지난 5월과 6월 수치 역시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은 bad is bad, 경기 침체 우려로 해석을 했죠. 여기에 한국 수출 선행 지표로도 여겨지는 ISM 제조업 지표도 7월에 예상을 하회 5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전반적인 투자 심리 불안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섹터 차원에서는요. 한국이 모자까지 만들어서 미국에 제안한 마스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안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 3사가 마스카 프로젝트 태스크포스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투트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국내에서는요. 정부와 조선 3사가 중소조선소를 공동 인수한 뒤 미 해군 특화 조선소로 탈바꿈, 건조 여력이 있는 K조선이 유력 인수 대상으로 검토가 되고 있으며 HJ중공업도 주요 후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조선 3사가 현지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신규 조선소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미 조선주들이 마스가 기대감을 단기적으로 반영한 건 사실이기에 단기간에 주가가 또 움직여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증권가에선 마스가 프로젝트 자체가 주가 리레이팅의 또 다른 기회라고 보고 있는 만큼 세부 내용 공개와 함께 중장기 방향성 체크해 보시죠. 다시 큰 틀로 돌아와서요.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 분위기가 특히 중요하겠죠. 경기 불안에 지수가 또 한 번 위축되느냐 혹은 ADR 기준으로 양시장 과매도권에 진입한 만큼 반등이 나오느냐의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장 직후의 분위기 함께 유심히 지켜보시죠.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장 우리 증시 상승보다 하락에서 두드러지는 종목들이 많은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면 풀무원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메인마켓에서 18%대 급등한 뒤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6.6%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락세 감안해도 11% 올라준 건데요. 최근 풀무원의 냉동김밥이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타면서 하락 장세도 높은 상승률 보여줬고요. 일동제약 41% 감소한 2분기 영업이익 공개로 하락세 더 깊어졌습니다. 3.86%. 또 최근 상승 흐름 탔던 일진전기와 율촌화학도 하락세에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 많았습니다. 일단 플리토가 흐름 좋았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업체죠. 최근 2분기 매출이 156% 성장하면서 흑자 전환했는데요. 4.79%의 가장 높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로켓 헬스케어 역시 상장 이후 첫 영업 흑자 기록하면서 3.27% 상승불,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 SOS랩 43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자율주행차에 탑재될 고성능 반도체 칩 사업과 로봇용 라이다 양산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소식에 3.56%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닥 하락률, 코난 테크놀로지가 7%대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대표 AI 개발 사업의 최종 후보 5개 기업이 발표되는데요. 코난 테크놀로지 아무래도 쟁쟁한 기업들에 대한 통과 기대감 때문인지 장마감 직전까지 매도세 몰렸고요. 또 사이버 보안 기업 지니언스는 부진한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4.65%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HLB는 2.9% 하락세였는데요. HLB 생명과학과의 합병이 무산됐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원입니다. 2주 전에도 급등세 타면서 특징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메인마켓에서 기록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선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6.6% 하락세 보였지만 그래도 총 상승률은 11%대로 아주 높습니다. 하락 장세였던 걸 생각하면 더 주목할 만한 상승세인데요. 이번엔 최근 흥행 중인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들이 김밥 한 줄을 통째로 먹는 장면이 해외 팬들의 화제를 모으면서 2주 전보다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밥 한 끼 먹기 챌린지 등 SNS에 김밥 관련 게시물과 영상이 확산하고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에는 김밥이란 해시태그가 18만 건 이상 등록됐으며 틱톡에서도 관련 영상이 17,000건을 넘겼는데요. 풀무원은 이 김밥의 인기에 힘입어서 10월 중국 식품 제조 가공업체와 OEM 계약을 체결할 중입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 소버린 AI의 일환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공모의 2차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이를 통해 발탁되는 국가대표 AI 기업은 1,500억 원 규모의 GPU와 628억 원 규모의 데이터를 받게 되는데요. 해외 사업 수주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라서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차 결과에는 5개 팀이 선정되면서 2027년 최종적으로 2개 팀이 선정되죠.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LG 등과 함께 코나 테크놀로지가 후보군에 오르면서 투심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종 5개 기업의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가 오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은 지난 금요일 저녁 팔자세를 보이긴 했지만 오늘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송태현 유한타증권 차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원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원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에서 급등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는 정규장의 급등분을 일부 내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풀무원의 냉동김밥 인기가 아주 뜨거운 상황이에요.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중국에서에 대한 냉동김밥 인기에 따라서 한번
한번 주가에 대한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추가로 상승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캐스터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캐리어에서에 대한 이런 김밥을 먹는 장면 자체가 미화되게 되면서 김밥에 대한 판매량이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러한 이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이 증시 자체가 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테마로서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풀무원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에서에 대한 김밥 판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흥행을 이루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거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은 2024년도 9월 달부터 이제 입점을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의 판매량을 보게 되었을 때 250만 줄 정도가 판매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매출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는 한 100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풀무원의 1분기에 대한 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됐을 때에는 매출액 규모가 거의 8천억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김밥에 대한 판매량이 많은 부분 늘어나게 된다 하더라도 8천억 대비 매출액에서 100억에서 이 나타나는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과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연결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1분기 때 워낙 기대치를 하회했었고 그리고 2분기 때에도 이러한 흐름 자체가 크게는 변화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제 이 전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 김밥 관련돼서 풀무원에 대한 주가의 흐름 자체는 테마로서에 대한 뭐 매매로서에 대한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뭐 추세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기대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마성에서 매매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난 테크놀로지의 하락폭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정적으로 봤을 때 국가대표 AI와 관련해서 5개 팀의 최종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주가 영향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일단은 세론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요일 날 보게 되면 과학기술 이 통신부에서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 대표 AI 가능한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된 구축 사업에 대한 최종 이 선정 기업군 5개를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15개 팀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돼서 1차 서면을 하게 되면서 10개 팀이 선정이 되게 됐고 그리고 어느 정도에 대한 이런 부분의 서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정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는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완료를 통해서 결국은 4일 날 오늘 5곳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예측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대기업군에서 2곳에서 3곳 정도를 선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통신에서 1곳 정도 그리고 스타트업 쪽에서 하나에서 2곳 정도가 선정이 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타트업 부분에 있어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사실상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관측이 많은 부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 근래 AI 관련된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라든지 아니면 주가에 대한 반응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생각보다는 많은 부분 위축이 되어 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처음 이제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AI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을 때에는 이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회자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움직임이 있었던 거는 코난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는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LG라든지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에 있어서는 주가가 크게는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잠깐 강하게 올라갔었다가 세론으로서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AI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움직임이 더욱더 좋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대기업군 중에서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LG 관련된 기업군들이 어느 정도 추세를 되돌리는 현상이 나와줘야지만 그 밑에 단에 있는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전까지는 사실상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발표 이후에 네이버, LG와 같은 대형주들이 주가 흐름을 좀 지켜주는지 계속해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 이슈픽 확인해 보고 오시죠.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반도체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H20에 대해 보안상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상적인 인증 절차 없이 시스템에 접근하는 백도어 위험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엔비디아는 우리 칩에는 백도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각 입장을 내놨지만요. 미중 간 반도체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오며 미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줄줄이 하락했고요. 해당 칩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이나 고대역폭 메모리가 탑재되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주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 날 7월 수출입 동향에서 반도체 수출액을 발표했습니다. 7월 반도체 수출액은 147억 달러, 전년 대비 무려 32% 증가하면서 역대 7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악재와 함께 찾아온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해석은 갈립니다. 이게 정말 수요에 의한 호재인지 긴가민가하다는 건데요. 일각에선 8월 관세 부과를 앞두고 출하를 앞당긴 밀어내기식 수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숫자는 좋았지만 착시 효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우선 들려올 소식들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말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을 할 때 받던 부가세 환급 특례 제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련주는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특히 글로벌 텍스프리는 하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해당 기업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텍스 리펀드 전문 기업인데요. 성형 미용 관련 의료 관광 부문이 매출의 약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방한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K-의료관광 환자 수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 의료관광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7조 5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유발된 부가가치까지 더하면 약 20조 원 규모에 달했는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 위안화 약세 등으로 중국발 의료 수요조차 불안정한 지금 해당 소식으로 인해 움직일 관련주 유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하나씩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중국용 반도체 H20 칩과 관련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해서 보안 우려를 제기하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증거를 요구하면서 나섰는데요. 관련해서 주말 사이에 지금 엔비디아도 한 2.3%대 하락 마감한 상황.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반적으로 1.4%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이 관련돼서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중국에서에 대한 칩 제조에 대한 중국에서에 대한 이 칩 관련된 수출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게 된다는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또 한 번 미국과 중국과의 관련된 이런 마찰음이 나오게 됐을 때에는 결국은 반도체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라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 있어서도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돼서 H20에 관련된 물량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HBM 관련돼서도 결국은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이 전망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반도체 전반적으로 역시나 국내에서도 좋지 못한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이번 한 주간은 조금은 지켜보시는 이런 관망의 의견이 조금 더 나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투자 심리 개선이 되게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관망 의견과 함께 앞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큰 틀에서 보자면 미중 관계 개선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소식도 짚어봐야겠죠.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오던 외국인 관광객의 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이제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앞서 짚어보신 것처럼 글로벌 텍스프리가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사실
사실 이게 201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환급세, 이 환급 관련된 부가세 관련된 환급에 대한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이것이 2025년도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미용 관련돼서 많은 부분 경쟁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가격 경쟁력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급세라는 것이 결국은 환급이 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한 10% 정도의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가 결국은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부분 자체가 외국과의 이런 부분과 경쟁을 하게 됐을 때 물론 가격 경쟁이 아직도 살아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한 부분은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보게 되면 파마리서치에서 이 아시아 로드쇼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의료관광대에서 의사들에게 얼마만큼이나 비중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문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의사들의 대답은 한 3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물량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역시나 이 30%에 대한 매출 비중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뭐 국내에 대한 매출 비중이 다소 높거나 아니면 의료관광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더욱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피부 미용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기 장비라든지 이런 업체들까지도 결국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결국 금요일 날 기관들의 매도로서 이어졌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마를 있었지만 기관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차관을 하시게 되면서 그래도 접근을 하게 된다면 파마 리서치 위주로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한타증권 송태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